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 일부로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자, 이 한미 간의 전면적인 정보전이 폭발이 됐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말이죠. 연방상부에서 수미 테리 전 CIA 분석관으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실력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말이죠. 이 수미 테리 전 CIA 분석관 출신인데, 최종적으로는 미 국가정보국에서 부차관과까지 오른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계 미군 중에서 정보 이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성공한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분이 말이죠. 지금 이제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이제 접촉해 왔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연방법원에 기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공소장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자, 언론에서 지금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침 말이죠. 이 바이든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관계는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성숙하고 그야말로 무지하게 정말 이 협력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때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정리해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말이죠. 이 최재성 의원이 전에 이제 문재인 때 정무수석을 한 분이죠. 자, 이 최재성 의원이 지금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서는 다음 대선 어림도 없다. 예. 무슨 예선용 지금 대선을 하는 거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성 의원의 이러한 비판문을 자세하게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우선 이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국정원과의 접촉 관계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자, 그리고 UN 대표부에 있는 직원이 내가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가장 신분으로 해서 이제 전화가 온 거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 정보기관 요원이든지 대부분이 이제 백색 스파이라고 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백색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이죠. 외교관 신분으로 해서 주재국의 외교관으로 등록된 힘 요원을 백색 스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든 미 CIA든 간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정보기관 요원들도 대부분이 외교관 신분으로 해서 백색 스파이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만큼 정보 활동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그야말로 나라도 그렇고 나라 간의 이제 외교적인 갈등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의 커리어 관리에도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재국에서 말이죠. 이 스파이 관련법 위반 여부로 적발이 되면 이거 영창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신분을 가중해서 등록이 되면 외교관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이 국제법이죠. 신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재국의 형사처벌에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 신분으로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정보 요원들이 외교관 신분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정원 요원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UN 대표부에 있는 우리 한국 정보 요원, 또 아니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하간 이제 우리 국정원과 접촉을 해서 2013년도에 지금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CIA하고 이제 공직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됐는데, 지금 공소장 요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뉴욕 FBI 뉴욕 지부, 이제 FBI도 이제 그 미국 내에도 여러 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뉴욕은 세계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뉴욕은 범죄도 많고, 그야말로 각국의 정보 요원들 활동이 대단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BI 뉴욕 지부의 활동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FBI 뉴욕 지부장은요, 그야말로 이 본부의 이 본부 국장 다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센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유능한 그런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법무장관 갔을 때 워싱턴도 물론 갔지만은 뉴욕에서 FBI 뉴욕 지부장을 만난 거예요. 뉴욕 지부의 그 밑에 지부장 바로 밑에 간부를 만났잖아요. 그 당시 지부장을 못 만난 걸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실무 고위 간부 정도를 만나고 왔어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장관이 갔는데 FBI 뉴욕 지부장 하나를 못 만나고 왔느냐, 그런 비판이 야권으로부터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FBI 뉴욕 지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과의 접촉이 계속됐다. 그래서 뭐 정보활동의 기본이 있잖아요. 정보활동의 기본이 우선 도청, 감청, 그 다음에 미행, 감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FBI는 이제 방첩기관이니까요. 미국은 우리 국가정보는 좀 달라요. 국가정보는 국내 정보, 지금은 뭐 국내 정보를 정치 정보는 안 하고, 뭐, 당연히 국내 정보에서 이제 대테러, 그 다음에 방첩, 그런 뭐 이 기술 보호 문제, 요런 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첩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도감청, 그 다음에 미행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국정원 요원과 수미 테러와의 요런 그 일종의 공작 활동을 그 FBI가 이제 방첩 활동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CIA는 미국 내에서의 활동은 뭐 일체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CIA는 순수한 해외 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국,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요원들, 외국 요원이라고 하면 외국 정보기관 요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외교관도 스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연방 그 수사국에서 철저하게 미행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공소장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체증. 왜냐면 이거 사법 처리해야 되니까 체증을 전부 다 했습니다. CCTV 전부 다 검색했고, 자기네들 또 이 그 도청, 도감 다 하고 도찰, 촬영까지 전부 다 해서 물적 증거를 100% 다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 국정원 요원과 그 다음에 수미테리 전 이제 부차관보가 걸려 들은 걸로 되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 법원에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FBI에서 인터뷰 직접 했는데 인터뷰할 때의 자세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김혜경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혜경 변론할 때 이 검찰에서는 피의자 지금 이 신문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피의자 신문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이 김혜경이가 말은 안 하더라도 얼굴 표정, 눈동자 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상당한 범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 신문권을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이 김혜경이가 포괄적 묵시권을 행사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인터뷰를 하니까 그 자세, 신문에 응하는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죄가 졌는지 안 졌는지.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보면 상당히 긴장했고 말도 더듬고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굉장한 이 엘리트 요원인데 말이죠. 엘리트 북한 문제 전문가였는데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FBI에서 2번씩이나 불러가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국정원의 정보 요원하고 계속 만났다. 정보 요원 만나는 거 뭐 어느 나라든지 안 만난 사람이 없죠. 다. 그런데 조금 더 유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까운 사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 요원도 지금 공소장 내용만 보면 국정원 요원도 흔히 첩보학에서 공작 이 교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원칙. 그러니까 검찰, 경찰은 이제 수사의 기본 원칙이 있듯이 정보 요원들은 공작 활동, 정보 활동에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 요원도 물론 뭐 그런 수칙과 이 원칙을 잘 숙지를 해서 이제 활동을 했겠지만은 공소장 요지를 보면 그런 원칙을 너무나 좀 뭐랄까 할까요?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정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비판의 소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돌출 변수를 따왔다. 이게 하나의. 그래서 이제 외교와 정보의 관계는요, 달라요. 외교 관계에서는 우방과 적국이 딱 분류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중국하고 러시아 뭐 이런 데는 외교적으로 본다면 동맹도 아니고 사실상은 우방은 그게 이 외교적으로는 이제 우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또 중국하고 또 달라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최근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하고 이제 우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하고 최근에 동맹 관계까지 다시 살렸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우리 한국의 안보 위협을 직접 위협하는 이런 수준으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정보의 세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됐든 냉정합니다. 정보의 세계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냉정한데 그렇기 때문에요. 정보의 세계는요. 이 친구가 없어요. 우방이 없어. 예, 우방이 없고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기관 요원들은 자기의 나라에 나와 있는 외교관이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외교관이냐 아니면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제 외교관을 가장한, 그렇죠. 신분 세탁을 한 이게 이 정보 요원이냐. 요거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각국 정보 기관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분, 이 활동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작을 하려면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는 저 김용철이가 공작한 게 맞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재명이가 의뢰 입장에 본인 스스로가 빠져버렸어요. 왜? 북한을 가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목표. 그것이 본인의 대선하고 연계됐다는 절박감. 이것 때문에 을로 지 스스로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거꾸로 지가 갑이 돼가 가야 되는데 을로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통전부, 정찰총국장, 요 북한 공작기관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는 잿밥이 되는 거예요. 잿밥. 그러니까 너 북한 오고 싶어 해? 웃기지 마. 공짜 없어. 300만 불 내봐. 300만만 갖고만 안 돼. 너 스마트폰 경기도 주신다는데 못 줬잖아. 김성태가 대신하고 내야지. 그래 김성태가 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을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 공작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대상이 된 거예요. 거꾸로 잘만 했으면 지도 뭐 활용 대상이 되겠지만 저도 북한 공작기관을 영이용해가지고 뭔가를 경기도를 위해서 좀 제대로 좀 말하자면 뒷거래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다가 걸린 겁니다. 예. 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번 사건도 보면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돈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작 세계에서는 기본이 돈이에요. 기본이 돈. 돈 없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그런 고대 기밀이 요구되는 공작 활동, 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특활비를 많이 부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공작비가 다 만약에 언제라도 까진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정보망이 다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활비에는 기밀성, 보안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도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이 감사원의 감사,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감사, 여기에 커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미테리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를 보면 돈을 줬다. 한 3만 4천여 불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선물 공세. 선물. 아니,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성태가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을 얼마나 많이 뿌렸어요. 지도 많이 뿌렸고, 그 다음에 지하고 이제 조폭 출신의 다른 이제 기업인도 말이죠. 이 에르메스 말 안장.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에르메스 말 안장 하나에 1억까지 가는 거. 이거 선물 공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 핸드백, 그 다음에 코트. 요런 거를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체증한 그런 이 사진이 지금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학술활동의 일환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 한미 핵협의 그룹 관계 미국 언론에 칼럼을 써달라. 칼럼을 쓴 거예요. 왜냐? 수미 테리의 영향력, 그 다음에 실력, 이게 대단하니까 미국 언론도 칼럼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핵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로서 얼마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정보기관 아니라 일반 외교관에, 그거는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당당한 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로서의 학술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지금 검찰에서 거꾸로 이제 지금 수미테리 변호인은 검찰에서 지나치게 지금 전부 다 스파이 혐의로 몰고 있다. 이런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한미 간의 요 시기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 그 다음에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정보 세기는 보수당 정부라고 그래서 약하게 하고 진보당 정부라 해서 세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 작년 이제 핵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합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이 미국이,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방첩 활동, 그러니까 흔히 이제 북한의 이제 이 대공 수사권, 이거 경찰로 넘겨갖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10여 년 이상을 FBI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적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경찰, 맨날 1, 2년 만에 인사 바뀌잖아요. 이 파일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렇게 갖고 스파이들을 갖다가 대공, 차원에서 경찰이 이렇게 인사가 맨날 바뀌고 그러는데 이게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보면은 지금 미 연방수사당국 FBI에서는
철저하게 기본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방첩 수사를 단단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해외 공작 활동에서의 공작 수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나 좀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 사진을 볼 때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미 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동맹 관계에 영향을 정상적인 외교의 그 외교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의 정보 당국, 그 정보는 정보대로 또 가는 거니까요. 양국의 이제 정보 당국, CIA하고 이제 FBI,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당국, 그 뭐 양국 차원의 이제 외교 당국, 요런 데서 요거를 협조 관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것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면서 이 사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그 점은 우려스럽다. 왜냐면은요, 지금 한국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CIA라든가 FBI,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 협력이 기묘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이 되면은 그래도 어차피 이제 일부는 공개가 되겠지만은 지금 미 연방수사국에서 그 이 체증한 요 이제 정보 활동 내용, 요 사진까지 전부 다 지금 까버린 것은 이 미국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우리 이제 정보 당국에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좀 원인을 주는 신호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현 이제 외교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최고 지휘부 막중한 책임을 좀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선 제가 이제 이 평가가 좀 길었는데 이 정도는 제가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평가해야 여러분들께서 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파장을 줄지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 외교적인 갈등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양국의 외교 당국들, 양국의 국가 정보 기관들 사이에는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참 이분이 이제 수미테리예요. 수미테리. 자, 이분이 이제 지금 52세로 되어 있네요. 52세. 12살 때 이제 가가지고 하와이하고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텁스 대학, 이 보스턴에 있죠.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박사학위를 땄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수미텔이고요. 요 두 사람이 이제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 NIS 핸들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2번, 3번. 요렇게 이제 체증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CCTV를 뭐 봤겠죠. 요거는 이제 이 명품 백을 백화점에서 사서 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이 이제 돈을 계산하는 장면이 되겠고, 여기 서 있는 분이 수미텔이다. 자, 요런 것들이 말이죠. 요런 것들이 정보, 이 공작 활동, 첩보 활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협조자하고 같이 물건을 사고 현장에서 있냐고요. 미행감시 한다는 것을 사전에 다 감안을 해서 미리 선물을 사다 놨어야지, 혼자.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혼자 몰래 선물을 사다 놔야죠. 그리고 헤어질 때도 이 선물을 들고 말이죠. 이 선물을 들고서 외교관 남바 차량, 이 외교관 남바 차량을 둘이 같이 타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심한 얘기예요. 그냥 택시를 불러서 가든가 아니면은 먼저 떠나서 가든가. 그리고 절대로 이 외교관 차량은 자기만 혼자 타고 있었어야죠. 이런 점은 참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또 이 FBI에서 지금 미 수사당국에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다 공개한 것은 굉장히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 기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든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CIA에서 지금 동북아 담당 북한 문제 분석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NSC, 백악관의 안보 지금 보좌관실에서 국장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미 국가정보국에서 부차관보까지 한 분이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지금 뉴욕에 있는데요. 이 CFR에서 선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혐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은요, 10여 년간에 걸쳐서 고가의 가방, 의류, 고액의 현금을 제공받은 대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테리 기소하면서 이 한국 정보 당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워싱턴 정부가도 지금 발칵 뒤집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공소장이 31장 분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소장이 우리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13년도 초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워싱턴 DC하고 뉴욕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과 만나서 비공개 정보를 건네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과의 모임도 주선하는 이런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그 대가로 테리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핸드백, 그리고 이제 $3,000가량을 돌체앤가바나 코트, 뭐 이 돌체앤가바나 코트, 가바나는 굉장히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우리 국내도 뭐 다 나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37,000, 약 37,000이니까 이제 5,100만 원 정도의 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공소장에는요,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를 위해서 명품 가방을 직접 고르고 선물한 뒤에 대사관 번호판인, 즉 외교관 번호판이 담긴 차량을 타고 함께 떠나는 이런 그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테리 변호인은요,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컸고요. 12살 때 이민을 갔어요. 뉴욕 대학에서 정치과학으로 학사를 받았고, 보스턴에 있는 텁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NSC에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 그리고 이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거는 이제 조지타운 대학 부설 연구소가 되겠어요. CSIS, 여기에서 선임 연구원, 그리고 윌슨 센터에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그리고 지금 미의 CFR에서 선임 연구원, 예, CFR 회장도 우리 국내에 자주 오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영향력이 세신 분이고, 대통령도 우리 서울에 오면 꼭 만나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연방수사에서는 2014년도에 테리를 소환해서 맨하탄, 뉴욕 지부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정원과 접촉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테리 그 연구원이 눈에 띄게 긴장하더라. 그리고 어조도 바꾸더라. 말을 더듬더라. 그리고 이제 국정원 요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은 요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테리를 조사했던 FBI 요원은요, 한국 정책 전문가 집단에서 지금 이제 이 테리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NIS, 즉 국정원이 금품을 제공하고 대가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테리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정원 요원들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또 금품도 받았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11월에는요, 지금 메릴랜드주 체비 체이스에서 2,845달러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했는데, 요거는 말이죠, 이 국정원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이 됐고, 또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서 면세 혜택도 받았는데, 구매 실적은 테리 계정에 등록했다고 밝혔어요. 요것도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뭐 이런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정보요원이 정보 활동하는데 신용카드 쓰면 안 돼요. 현금으로 계산해야죠. 그리고 이걸 테리 계정에다가 구매 실적까지 올려놓으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테리가 요 코트를 산 다음에는 나중에 말이죠, 크리스찬 디올 코트로 바꿔 입었다고 그래요. 바꿔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체 앤 가바나 코트를 산 날 두 사람은 워싱턴 DC의 다른 가게에서도 2,950달러짜리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보테나 가베타 가방도 뭐 엄청 명품 가방이 되는 것이죠. 요때 또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이 다 옆에서 계산하고 있었고 테리가 옆에 서 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워크숍도 주선해주고 말이죠. 등등. 예, 그리고 2022년도 6월에는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 메모, 비공개 이거를 갖다가 비공개로 메모를 해갖고 요 메모 내용을 또 우리 국정원 요원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더구나 그 당시 블링컨 장관 2022년도 6월인데 그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해서 이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이 끝난 다음에 요 메모를 우리 국정원 요원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리고 말이죠. 작년 6월에 FBI 조사에서 테리가 CIA를 떠나게 된 것도 한국 정보기관과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떠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FBI한테 테리가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FBI가 도감청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체증을 많이 해 왔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미 정부에서도 이거 지금 발칵 뒤집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미 관계 굉장히 좋고 한미일 외교 관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보 활동 요게 이제 지금 노출이 된 건데요. 글쎄요, 이제 바람직하게 좀 빠른 속도로 이것이 해결이 돼서 양국의 지금 정보기관들이 갖고 있는 안보 위협을 다루는 이런 그 역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가 조속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국민의 내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시하는 이상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에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